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30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제서야 상승위로 전환. 이제서야 상승위로 전환. 자, 물음표를 살짝 붙여봤습니다. 징비롱님, 네, 그리고 우특님,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 영남 지방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자, 이제 반대쪽 의견 청취하러 들르신다기보다는 제 데이터를 보고 싶은 거 아니신가요? 어쨌든 반대쪽 의견 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한 번도 인신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남아있죠. 어떤 분이 인신공격하는 분이 그 댓글 또 제 이 댓글 다시는 분 중에 또 살벌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살벌하게 댓글 달아놓으니까 저 사람 저거 어떻게 좀 해봐라 이렇게 하시던데 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할 때는 모르지만 당해보면은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음, 이제서야 상승 추세인 걸 인정한 쪽으로 바뀌는 건가? 뭐 11호 대책 이후에 정책이 이게 살아서 날로 살아서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11호 대책 이후에는 수도권을 죽이면서 지방이 조금 살아나는 거지만 그런데 이제서야라기보다는 제가 실거주 한 채는 음, 이것마저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더 많이 떨어지던 시절에는. 근데 한 1년 정도 됐나요? 요거. 근데 뭐 시기는 뭐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다. 요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책들이 바뀌면서 지방의 분위기가 또 바뀌고 있으니 이게 한순간에 딱 180도 턴을 180도 턴을 하기가 이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하지만 서서히 바뀌는 분위기를 계속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뭐 입주 물량 측면에서 봤을 때나 혹은 뭐 임대 물량이 연초 대비 절반 가까이 이 8천이라는 숫자, 이 8천이라는 숫자. 대구의 신혼부부가 1년에 8천 쌍 정도 나옵니다. 자, 결과가 이렇게 중간에 이런 정책들이 바뀌고 하면서 결과가 이렇게 흘러가서 그렇지 뭐 이거 알 수 없는 일 아니었나요? 또 한편으로는 자, 숨만 쉬고 살아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이 과도한 경쟁 뭐 내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 가지고 이거 와 이거 블루오션인가 싶어 가지고 뭔가를 해 보려고 한번 찾아보면은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업 말씀드렸잖아요. 공인중개업. 만 만 대구의 만 거래량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대다수가. 과거에 벌어 놓은 것들 벌어 놓았던 걸로 근근히 현상 유지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자, 자영업 부채 1인당 3억 8천이랍니다. 1인당 3억 8천. 살벌합니다. 폐업도 많고 그나마 폐업할 수 있는 게 능력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 대출을 갚아야 되거든요. 이 폐업하게 되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끌고 끌고 오다 보니까 연체율만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 대구에 19% 정도, 20%선은 무너졌죠. 자영업자 비중이. 그에 따라서 상가 공실률도 심해지고 상가 수익률도 불과 4년 5년 전까지 아니 이거 꼬마 빌딩이니 뭐니 열풍이 불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딱 남아 있는 것은요. 토지 시장 한물 갔어요. 특히 지방은 뭐 수도권 쪽이야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토지 시장 재미없더라. 공장 매물 넘쳐납니다. 공장도 재미없더라. 수익형 부동산 얘도 재미없더라. 남아있는 거 딱 진짜 아파트 하나. 그것도 아파트 중에서도 비싼 아파트 시장, 신축 아파트. 시절이 이렇게 흘러갈 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부동산, 이게 다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도 않더라. 최근 1년간의 S&P 수익률, 그 다음에 중국 CSI 300, 코스피, 니케이 뭐 등등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한국이 날았습니다. 한국이 날았어요. 삼성전자 124%, 6만 원 아래쪽에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놓친 것이 아깝더라. 이거 6천 원에 놓을 때, 6천 원에 불과 한 반년 사이입니다. 6천 원에 놓을 때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4만 8천 원?
생각보다 이게 뭐 수익률이 코스피가 뭐 80% 90% 이렇게 이야기하면 몇 배씩 오른 종목이 수두룩하더라. 수두룩하더라. 뭐 기금속을 놓고 보더라도 이거 에너지 쪽이 맞죠. 이게 그나마 유가가 떨어져서 우리가 좀 인플레를 덜 느끼지 유가마저 올랐다면 이게 살벌했지 싶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니까 또 이랬습니다. 야, 부동산이 최고였냐? 또 그렇지만도 않더라. 자, 서울 올 500만 원씩 25년 동안 모아야지 15억. 야, 15억이 대단합니다. W 이런 거 15억 거래되는 거 월 500만 원씩 25년 동안 숨도 안 쉬어야 됩니다, 진짜. 뭐 서울이 뭔가 좀 비정상적이다. 물론 입주 물량이 또 서울은 적습니다. 이건 정말 천도 아니고는 답이 없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면 한강 한강의 수로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틀고 다른 쪽으로 틀고 거기다 아파트 지어라. 이렇게 뭐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상황은 그러합니다. 잠깐 자본주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해 나가는 모델. 뭐 하면 이건 빨갱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유재산권, 이윤 동기 등등 이 효율성, 혁신 이것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개인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구나. 빈부격차 계속 양극화 이야기하는 부분 이 자본주의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걸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할 것도 없더라. 자, 여기에서 자본주의, 효율성, 혁신의 극대화.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중국 공장 노동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처음에 사람인 줄 알았죠? 예, 저 로봇이잖아요. 불 끄고 돌아가는 팩토리, 다크 팩토리라 그러죠. 이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다 돌아가고 마지막에 사람은 그냥 검사 검수 정도 해주는 정도. 이 생산 과정에서의 검사 뭐 용접 잘 됐냐 이런 것도 AI가 맞죠 살펴본다고 하죠.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예, 중국 주식도 올해 많이 올랐거든요. 뭐 특히 뭐 로봇 관련된 것들 혹은 뭐 반도체 관련된 것들 뭐 신재생 에너지라는 여러 가지 많은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이거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점점 효율화되고 돈을 더 잘 버는 시스템으로 가고 이런 사람이 없어도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그럼 또 나중에 또 추후에 문제는 나오겠죠. 기업에서 만든 거 누가 사냐? 누가 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면 또다시 또 혼란의 시기를 거쳐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제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제가 잘 소개시켜 드리진 않는데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그 로봇 섹터 종목들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뭐 로봇스타 2만 원짜리가 8만 원이 되고 뭐 또 뭐 있습니까? 휴림 로봇 이런 뭐 2천 원짜리가 뭐 8천 원이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안 오르지만 그 옆에 있었던 것들은 무진장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뭐 저는 평탄은 했다. 그래도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답게 자본이 자본을 낳는 구조를 다들 만들고 싶어 하지 싶어요. 그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제는 이 AI나 이런 것들 따라가기 굉장히 힘겹게 느껴집니다. 자, 자본이 자본을 낳는 요런 것들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은 결국 불평등도 심화되고 노동의욕 제하되고 자본은 결국 집중되어 갈 것이다. 소수의 거대 기업 요런 것들 요런 것들에서 '세상은 왜 이러냐.'라고 비관만 할 것이 아니고 요런 것에 빌붙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서울의 거래량 3,800건 정도 바라봅니다. 12월 거래량. 11월 맞죠. 분위기가 확 죽으면서 이때 이후로 영남 지방은 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영남 지방에서도 여전히 매도 물량은 많습니다. 뭐 부산은 6만 개가 넘어가고 대구는 4만 개가 넘어가고 부산의 미분양은 한 8천 개 되고 대구의 미분양도 한 8천 개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든지 내년에 입주 물량이 적다든지 이 부동산이 뜰 수 있게 만드는 어 좋은 요소와 나쁜 요소들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근데 정책의 방향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길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매도 물량 대구 4만 개 쪽으로 살짝 아래로 내놨습니다. 많았을 때 42,600개 정점을 찍고 작년 선과 지금 맞닿아 있는 그런 상태. 전세 물량 연초 대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3,600개 때도 구경했었는데 전세 물량이 다시금 살짝 반등을 하고 있고요. 월세 물량 3,960개. 와,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전세 물량이 월세 물량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시기와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도 무지하게 많았었거든요. 올해는 늘 전세 물량보다 월세 물량이 더 많은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세 거래보다 월세 거래의 비중이 월등히 더 높아지면서 월세 물량은 많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월세 물량이 많이 소진될 수밖에 없겠다. 아까 자영업이나 이렇게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죠. "왜 니는 어려운 것만 보냐. 잘 되는 곳은 여전히 잘 되더라." 연말에 연말이랍시고 크리스마스쯤인가 어디 뭐 중국집에 한번 갔습니다. 쉬는 날인 줄 알았어요. 쉬는 날인 줄 알았어요. 쉬는 날도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이 열렸는데 사람이 두 테이블 있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장사 잘 되는 집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체감하실 것이고 잘 되는 곳만 가시는 분들은 체감 못 하시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구의 거래량은 2,400건 정도 12월 거래량. 제가 어제 영상 제목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승세?" 이러면서 지난달만 해도 주간 거래량이 거의 600건 정도씩 나와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600건 아래쪽으로 500건대 거의 중반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법인에서 220건 매수했는 거 제외하고 주간 기준 50건씩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 감안하면은 2,400건 정도 바라보면 되겠죠. 예, 거래량이 치고 나가는 상태는 아니다. 건당 거래대금은 4억까지 올라왔고요. 이게 부산이 4억 9천이든가 4억 8천이든가 거기도 살벌합니다. 대구보다 한 20% 정도, 30% 많으면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30% 정도까지도 벌어지기도 하더라. 3억 미만 거래 비중 40%, 6억 이상 거래 비중 15%. 이런 것도 부산 지역 보면요. 더 많이 치고 올라갑니다. 6억 이상 비중. 울산도 그렇고. 달서구 거래량이 수성구 거래량에 뒤처지지는 않네요. 자, 실거래 가격 놀라지 마세요. W 일단 13억에 한번 놀라주시고 그다음에 10억에 한번 놀라주시고 중개거래인데요. 직거래도 아니고 중개거래인데 10억? 이건 뭐지? 아마 한 21년도쯤인가요? 21년도쯤에 요거 회사 보유분 보류지? 예, 몇 건 미분양이었나 뭐였나요? 그 한 10건인가 거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경쟁 입찰 통해서 낙찰 받아갔는 가격이 한 10억 조금 상회하는 아마 그런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한 5년 사이에 4년, 5년 사이에 5억 정도 올랐다. 수익률 50%. 그때 그 시절 맞나요? 기억이 좀 어렴풋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요. 월배 3정 40평대 8억, 평당 2천만 원. 청라 헬스자이 평당 한 2,700. 힐스테이트 황금동. 오늘 신고가에 이렇게 안 나오면은 상단 부분에 안 나오면은 부동산 커뮤니티는 좀 조용할까요? 나왔다 용산자 6억 9천. 이거 이 분양가 워낙 높고 그동안 금융 비용 들어가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취득세 냈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거 신고가 아닐 거예요, 아마. 요 옆에는 참
그 지을 만한 자리가 좀 애매하죠. 뭐 저층이나 이런 뒤쪽으로 가면은 또 그런 동네들이 있긴 한데 또 뭐 새로 지어지기 확장성이 여기가 제일 애매합니다. 차라리 빌리브 스카이나 이런 것들 지난 방송에서 내가 소개시켜 드렸지만 그 옆에 지으려고 하는 곳 또 그리고 그 남쪽으로도 동쪽으로도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곳들이 쭉 있잖아요. 자, 6억 이상 거래 무진장 많았습니다. 복현 아이파크 6억 2천. 월배가 근래 들어서 이름 좀 올라옵니다. 21년 입주, 22년, 23년, 24년, 25년. 자, 두 바퀴 돌리고. 이제 이 엄청난 신축 양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좀 근래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성에 찰 정도는 아니죠. 예, 원래 이때 되면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비과세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도 좀 하려면은 일시적 일가구 이주 때 이거 비과세 언제 생겼나요? 예, 김영삼 군사 정권이 마무리되고 문민 정부가 들어서던 김영삼 정권 시절에 이 건설사들이 짝짝꿍 해가지고 그 전에는 뭐 상속이나 뭐 정연 아주 특별한 이런 경우들에만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이런 비과세가 적용되었었는데 막 아파트 많이 지어서 팔고 막 이러려고 보다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도입되었는데 그걸 또 살려줘가지고 또 힘들어지니까 또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2년 내에 처분이었던가요? 맞죠. 근데 신축 뭐 전세 한 바퀴 돌리고 뭐 이렇게 약간의 공백이 있고 뭐 이러면은 또 그것도 수월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1년 더 연장해 주고. 근데 지금은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정책 자금 하나만 건드려 버리면은 그 청년 지원금 아닙니까? 아니 정말 이 대학 나오고 이 정말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학자금 대출 갚는다고 바쁘고 그나마 좀 능력이 괜찮고 좀 부모 세대의 지원이 좀 있고 하다면은 거기에다 덧붙여서 정책 자금까지 대출을 받아버리면 와, 이 노인 세대들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더 많은 현찰을 받는 거 사실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그 현찰 꽂아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있는 사람한테만 더 지원을 해주는 정책. 야, 이거 좀 이상하다. 하지만 정부와 은행과 건설사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정치인 누군가요? 김병기인가요? 이병기인가요? 그것도 막 나오는 거 보면 이 온갖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잠깐 또 이 지금 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잠깐 생각해 보자면 야, 이거 시대의 영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의 역적이 될 것인가? 요 부분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이런 것도 이재명 까면 또 좋아하실 분들 많잖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요쪽 정권 나왔을 때도 이 건설부 쪽으로 해서 좀 많이 때도 많이 깠었고 돈 너무 많이 풀더라. 근데 연간 120조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돈을 풀어대더라. 아니 극도로 효율성을 높이고 뭐 AI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 막 계속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근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넣고 더 효율성이 좋습니다. 야, 이거 돈만 많이 밀어놓고 이것들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남미 스타일, 터키 스타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것들이 정말 성공을 해가지고 대박을 친다면 영웅이 될 것이요. 돈만 쏟아붓고 나중에 다른 경쟁 국가들에 밀린다면 역적이 될 것이고 일단은 돈을 풀어 제끼기 때문에 또 이때는 또 살짝 편승을 하다가 적당한 시점에 또 출구 전략을 탐색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 무진장 푼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5억대 아파트에서 오늘 신고가가 제법 보였고요.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5억 3,500. 이런 고성동 이러면 막 사청사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야 그거 뭐 철도협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름부터가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옛 성터 이쪽이죠, 맞죠? 고성동. 네, 이런 것들 가격 5억대. 죽전이나 여기나 가격이 같다면 이쪽이 더 낫지 않나? 축구 보이나요, 여기?
W 오페라에 있으면은 축구 보이나요? 자, 대다수가 신축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아까 뭐 W 10억, 13억 이런 거 보면요. 과거에 좀 그 썰은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산에 뭐 펜트하우스가 거래가 되었는데 약간 이 상납 비슷한 느낌. 상납 비슷한, 그러니까 특정 아파트 이야기한 거 상납 비슷한 느낌. 뭐 한 40억 했는 이 펜트하우스를 누가 사줍니다. 60억, 70억에 사줍니다. 현재 뭐 시장 가치를 뭐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었겠지만 40억짜리를 60억, 70억에 사준다. 그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올려치기도 가능하고 내려치기도 가능하고. 와, 근데 이제 이분 정권은 정말 미쳤는지 이 유튜버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지 장난이 아닙니다.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겠다.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겠다. 그 숫자만 그냥 쭉 읊어야 되는가? 이게 아파트 거래 건수가 막 200건이 넘어가다 보니까요. 이틀치 거래가 쌓여서 200건이 넘어가다 보니까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요 아랫단으로는 가격이 뭐 크게 변동이 없었으니까요. 여기까지 살펴보고, 자, 전세 거래량은 한 달에 1,400건씩, 매물은 한 4,000개 정도 된다. 1,400 곱하기 3 정도 하면은 이게 많다 적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준인데요. 뭐 크게 많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죠. 울산 한 달에 전세 거래 500건, 시장에 매물 500건 이렇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전 월세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월세 매물이 많이 소진되었다. 전세 가격 2억 6천, 매매 가격 4억. 요게 대구의 평균의 모습. 자, 4억 이상 거래 비중 대구 13%까지. 이거 울산 따라간다. 요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죠. 한 달 만에 휙 돌아서는 건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가는데 울산 이 비중이 무진장 올라가 있더라고요. 진짜 무진장 올라가 있어요. 물건이 없으니까. 자, 아직까지 대구 월세 거래 작년보다 살짝 몇만 원씩 평균적으로 2년 전보다 높아져 있고요. 보증금은 살짝 까졌으니까 사실상 월세 거래가 많긴 했지만 월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 지금 금리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한 4.5% 되나요? 그것도 뭐 정책 자금 이런 힘을 빌린다면 상황이 조금 나을 수 있지만 어설픈 전세 거래는 월세 거래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